해방의 전당 역시 바이에른 루드비 1세가 1813년에서부터 1815년까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기념으로 클렌치에게 의뢰하여 건설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신켈의 알테스 뮤지엄의 로툰다 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잘못된 정보로 클렌체가 신켈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독일 신고전주의의 관련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둘은 독일인이고 같은 시대에 살았을 뿐 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공간을 설계했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알테스 뮤지엄의 중앙 로톤다 홀을 더 크게 만든 게 클렌체의 해방의 전당의 로톤다 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보다 완성된 신고전주의 건축은 이 해방의 전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클렌체의 해방의 전당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해방의 전당은 이전의 콘텐츠였던 바랄라에서 차로 1시간 내에 거리에 있는 독일 바이렌주 케라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전당 역시 언덕 위에 서 있고 그 아래에 도나우 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바로 저기 보이는 것이 해방의 전당입니다. 차는 여기에 주차했습니다. 여기는 주차 요원이 있어서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주차비를 먼저 거두어 가더라고요. 여기에 티켓 오피스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해방의 전당까지 걸어서 한 5분 내외 거리입니다. 티켓 오피스에서 걸어오면 첫 번째 보이는 해방의 전당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큰 건물이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사람들도 올라가는 것이 보여서 더 당황스러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발전된 신고전주의 건축이 바로 이 해방의 전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물의 디테일들을 보면 분명 고대 그리스적인 장식, 즉 오너먼트도 있지만 고딕 건축의 기법들도 엿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양 전통 건축의 장식들을 가지고 고대 그리스나 로마 그리고 중세나 르네상스, 바로크 등의 전혀 선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클렌체는 확실히 거대한 기단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바랄라와 마찬가지로 건물이 거대한 기단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 기단을 올라가는 계단 역시 바랄라만큼은 아니지만 가파르고 계단참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계단 난간은 있네요. 해방의 전당 외부에는 모두 18개의 외부 벽기둥이 원형의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기둥 위에는 전투에 참여한 독일 부족을 우아한 18개의 조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각이 그 18개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해방의 전당은 18이라는 숫자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나폴레옹과 싸웠던 라이프치히와 워털루 전투가 모두 18일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해방의 전당 정문입니다. 티켓은 아까 전 티켓 오피스에서 미리 끊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외부 벽기둥은 고딕 건축의 벽기둥인 버트레스, 즉 부축벽처럼 보이네요. 해방의 전당 기단 외부에도 벽기둥과 같은 숫자로 18개의 독립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 디자인은 그리스보다는 로마 시대의 스타일처럼 보이는데요. 이 전경은 정문 기단에서 해방의 전당 앞을 본 것인데 언덕 높이가 낮아서 바랄라만큼 넓은 풍경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실망했는데 여기 상층 발코니로 올라가 보면 다른 풍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클렌체가 이런 신고전주의 건축을 계속 만들 수 있었다면 신고전주의 건축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 풍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바랄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죠. 여기도 역시 천창이 있습니다. 여기 돔의 직경은 29m나 되고 높이는 45m나 됩니다. 알테스 뮤지엄하고는 일단 규모 자체가 상대가 안 되죠. 이런 돔 천장의 채광창을 오큘러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밤에 조명이 켜지는 것 같은데 그때 느낌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돔 천창으로 떨어지는 직사광이 이 내부 공간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판테온의 돔 천창도 저런 느낌이었던 것 같던데요. 너무 공간이 거대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진짜 정말 압도적인 느낌이 나지요. 이 로툰다홀은 전체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전체 모습은 절대 그리스적인 모습이 아니죠. 확실히 고대 로마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로툰다홀에는 모두 18개의 분할된 아치형 벽감들이 원형 공간을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치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양식은 고대 로마의 토스카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아치형 벽감에는 빅토리아 여신 조각이 2개씩 들어가서 정문 입구 부분을 빼고 모두 3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의 빅토리아 여신 조각들은 가운데 금박을 입힌 청동 방패를 같이 쥐고 있습니다. 이 여신들이 모두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독일 연방 회원국의 단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로툰다홀 바닥 가운데에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 독일인들은 해방 투쟁이 필요했던 이유와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다 라는 뜻이더군요. 로툰다홀 안쪽에는 이렇게 원형 회랑 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사 2개 조각들이 들어간 벽감 공간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벽감 공간들의 안쪽은 또 이렇게 원형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장은 돔처럼 보이도록 투지도법이 적용되어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르네상스와 바로크에서 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회랑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로툰다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외부 중간층과 로툰다홀 2층으로 올라가는 원형 계단이 있습니다. 원형 계단의 폭이 너무 좁아서 내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대신 외부 중간층으로 나가는 출구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네요. 여기를 나와서 로툰다홀 2층으로 가거나 외부 상층 발코니로 올라갑니다. 원래는 외부 상층을 먼저 올라갔는데 이 컨텐츠에서는 먼저 내부 로툰다홀 2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로툰다홀 2층입니다. 여기도 기둥들이 원형의 벽을 따라 쭉 나열되어 있어서 회랑 공간을 형성합니다. 상부 회랑에는 모두 36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로툰다홀 아래를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바닥 패턴들이 다양하고 화려하네요. 바랄라는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네요. 저쪽이 바로 로툰다홀로 들어오는 정문 출입구입니다. 여기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정말 사진 찍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건물이 왜 유명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도 스틸 사진으로 전체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아래를 다 훑어 보셨으니 위로도 한번 보셔야겠죠. 아래에서 돔천장을 보는 것하고 여기서 보는 것은 느낌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좀 더 돔천장의 장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식 중 하나는 로마 군인의 갑옷과 무기를 모티브로 한 것 같네요. 2층으로 올라오니 돔 천창을 훨씬 더 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돔 천창의 디테일도 클렌체가 한 것일까요? 정말 디테일하고 대단히 기능적인 디자인 것 같습니다. 로툰다홀 2층에서 외부 산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해방의 전당 외북 맨 꼭대기 상층의 발코니입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내려다보니 뷰가 바랄라에서 보았던 뷰의 높이하고 어느 정도 같은 높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저쪽이 티켓 오피스와 주차장이 있는 방향입니다. 이 뷰는 도나우강과 켈하임 시내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 높이의 뷰를 클렌체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바랄라와 다르게 해방의 전당은 신고전주의 건축가라서 클렌체가 완성된 건축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좀 더 살아서 작품 활동을 했다면 서양 건축이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